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들, 사실 하나하나만 보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싶은 것들입니다. 맛있고 익숙해서 특별히 문제라고 느끼지 않고 습관처럼 먹고 마셔왔죠. 하지만 문제는 이 음식들이 몸에 안 좋다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왜 안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먹으면 덜 나쁜지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자주 접하는 음식들을 중심으로 왜 몸에 부담이 되는지, 그리고 완전히 끊지 못할 때 현실적으로 어떻게 먹는 게 나은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건강을 망치지 않으면서 음식을 즐기는 기준, 오늘 이 영상에서 확실히 잡아가시면 됩니다. 1. 라면, 솔직히 맛있습니다. 몸에 안 좋은 거 알면서도 가끔은 정말 포기하기 어렵죠. 라면이 몸에 부담이 되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먼저 나트륨입니다. 라면 한 그릇에는 하루 권장량에 가까운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자주 먹으면 부종이 생기고 혈압이 오르고 신장에도 부담이 됩니다. 두 번째는 면의 구조입니다. 라면 면은 정제된 탄수화물이라 먹자마자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금방 다시 배고파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피로가 쉽게 쌓이고 체중도 늘기 쉬워집니다. 세 번째는 기름입니다. 라면 면은 기름에 튀겨져 만들어져서 포화지방 비율이 높습니다. 이런 지방은 몸의 염증 반응을 키우기 쉽습니다. 네 번째는 영양 불균형입니다. 라면은 탄수화물과 나트륨은 많은데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배는 부른데 몸은 계속 허기진 상태가 됩니다. 그래도 라면을 먹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드세요. 스프는 전부 넣지 말고 절반만 넣는 게 좋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나트륨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국물은 다 마시지 마세요. 나트륨의 대부분은 국물에 들어있습니다. 라면에는 반드시 단백질을 추가하세요. 달걀, 두부, 닭가슴살, 콩 같은 재료를 넣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채소도 꼭 같이 드세요. 양배추, 숙주, 버섯 같은 채소는 식이섬유를 보완해주고 몸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밤늦게 먹는 라면은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늦은 밤 라면은 혈당, 수면 부종에 동시에 영향을 줍니다. 먹어야 한다면 낮이나 이른 저녁이 낫습니다. 라면은 가끔 먹는 음식으로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자주,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습관입니다. 먹는 방식을 조금만 바꿔도 몸에 주는 부담은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빵, 정말 맛있습니다. 아침에도 잘 어울리고 간식으로도 부담 없게 느껴지죠. 하지만 빵이 자주 문제가 되는 이유는 빵 자체보다 빵의 구성과 먹는 방식에 있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빵은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어집니다. 이 밀가루는 몸에 들어오면 빠르게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그래서 빵을 먹고 나면 잠깐은 든든한데 금방 다시 배가 고파집니다. 두 번째는 설탕과 지방의 조합입니다. 달지 않은 빵처럼 보여도 반죽 안에는 설탕과 기름이 거의 항상 들어있습니다. 특히 크림빵, 소보로, 페이스트리류는 혈당을 올리는 힘이 훨씬 강합니다. 세 번째는 포만감 대비 영양 밀도입니다. 빵은 칼로리는 높은데 단백질과 식이섬유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는 찬 것 같은데 몸은 계속 뭔가를 더 요구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빵을 먹는 상황입니다. 빵은 단독으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피 한 잔에 빵 하나, 이 조합이 반복되면 혈당 변동폭이 점점 커지고 피로도 쉽게 쌓입니다. 그렇다고 빵을 무조건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다면 이렇게 드세요. 첫 번째,
빵만 단독으로 먹지 마세요. 단백질을 꼭 같이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달걀, 그릭 요거트, 치즈, 견과류처럼 단백질이나 지방이 함께 들어가면 혈당 상승 속도가 훨씬 완만해집니다. 두 번째, 흰 빵보다는 통곡물 비율이 높은 빵을 선택하세요. 100%는 아니더라도 통밀, 호밀, 귀리 같은 재료가 들어간 빵은 혈당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세 번째, 빵의 양을 줄이고 빈도를 관리하세요. 매일 먹는 습관보다는 가끔 계획해서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번째, 달달한 빵은 디저트로 인식하세요. 식사 대용이 아니라 가끔 즐기는 음식이라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늦은 밤 빵은 피하세요. 밤에 먹는 빵은 혈당과 수면에 동시에 영향을 줍니다. 먹는다면 낮이나 이른 저녁이 훨씬 낫습니다. 빵은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얼마나, 무엇과 먹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기준만 바꿔도 몸의 반응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3. 탄산음료 한 번 마시면 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죠. 특히 느끼한 음식이나 더운 날에는 참기 어려운 음료입니다. 하지만 탄산음료가 몸에 안 좋은 이유는 탄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핵심은 당과 산성, 그리고 마시는 습관입니다. 먼저 당분입니다. 일반적인 탄산음료 한 캔에는 각설탕 여러 개 분량의 당이 들어있습니다. 이 당은 마시는 순간 빠르게 흡수돼서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그리고 그만큼 급격하게 떨어지게 만듭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피로가 쉽게 쌓이고 단 음식이 계속 당기고 체중도 늘기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 액체당의 문제입니다. 씹지 않고 마시는 당은 포만감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산음료를 마셔도 배는 그대로인데 칼로리만 추가됩니다. 세 번째는 산성 음료라는 점입니다. 탄산음료는 산성이 강해서 치아를 약하게 만들고 위 점막에도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속이 자주 쓰리거나 위가 예민한 분들은 특히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네 번째는 식사와 함께 마시는 습관입니다. 밥이나 튀긴 음식과 함께 탄산음료를 마시면 혈당과 인슐린 반응이 더 크게 흔들립니다. 소화를 돕는 느낌과 실제 몸 반응은 다릅니다. 그렇다고 탄산음료를 완전히 끊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포기하기 어렵다면 이렇게 드세요. 첫 번째, 매일 마시는 음료로 두지 마세요. 탄산음료는 갈증 해소용 물이 아니라 가끔 즐기는 음료입니다. 두 번째, 식사 중보다는 식사와 식사 사이가 낫습니다. 공복이나 식사 중에 마시는 것보다 혈당 부담이 덜합니다. 세 번째, 양을 줄이세요. 큰 컵 대신 작은 캔이나 반 컵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무가당 탄산수로 대체해보세요. 탄산감은 유지하면서 당 섭취는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밤에는 피하세요. 늦은 시간에 탄산음료는 혈당뿐 아니라 수면에도 영향을 줍니다. 탄산음료의 문제는 한 번 마시는 게 아니라 습관처럼 반복되는 것입니다. 마시는 빈도와 상황만 조절해도 몸에 주는 부담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4. 가공육 맛있습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 간편하고 자주 손이 가는 음식이죠. 하지만 가공육이 몸에 부담이 되는 이유는 고기 때문이 아니라 가공 과정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트륨입니다. 가공육에는 생각보다 많은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자주 먹으면 부종이 생기고 혈압에도 부담이 됩니다. 두 번째는 보존을 위한 첨가물입니다. 가공육에는 아질산 나트륨 같은 보존제가 사용됩니다. 이 성분은 고온 조리나 반복 섭취 시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포화지방입니다. 가공육은 지방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아 혈관과 심장에 부담을 주기 쉽습니다. 네 번째는 먹는 방식입니다. 가공육은 빵, 라면, 치즈 같은 다른 가공식품과 함께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합은 염증 반응을 키우고 혈당 변동도 커지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가공육을 완전히 끊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포기하기 어렵다면 이렇게 드세요. 첫 번째, 자주 먹는 음식으로 두지 마세요. 가공육은 매일 먹는 단백질이 아니라 가끔 먹는 음식입니다. 두 번째, 조리법을 바꾸세요. 튀기거나 바삭하게 굽기보다는 살짝 데치거나 기름을 최대한 빼는 방식이 부담이 적습니다. 세 번째, 채소를 반드시 함께 드세요. 가공육만 단독으로 먹기보다 샐러드나 채소와 같이 먹으면 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양을 줄이세요. 주재료가 아니라 곁들이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섯 번째, 가능하면 덜 가공된 고기를 선택하세요. 같은 고기라도 가공 정도가 낮을수록 몸에는 훨씬 낫습니다. 가공육의 문제는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자주 무심코 먹는 습관입니다. 이 기준만 바꿔도 몸의 반응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치킨 정말 맛있습니다. 야식으로도 좋고 모임 음식으로도 빠지지 않죠. 치킨이 몸에 부담이 되는 이유는 닭고기 때문이 아니라 조리 방식과 함께 먹는 습관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튀김입니다. 대부분의 치킨은 기름에 튀기는 방식으로 조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 함량이 급격히 높아지고 열에 반복 노출된 기름은 몸의 염증 반응을 키우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밀가루 튀김옷입니다. 튀김옷은 정제 탄수화물이라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그래서 치킨을 먹고 나면 잠깐은 만족스러운데 금방 다시 뭔가가 당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나트륨과 양념입니다. 양념치킨, 간장치킨은 당과 소금이 동시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조합은 부종과 갈증을 유발하고 다음 날까지 몸을 무겁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치킨을 먹는 상황입니다. 늦은 밤 맥주나 탄산음료와 함께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합은 혈당, 수면 소화에 동시에 부담을 줍니다. 그렇다고 치킨을 완전히 끊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다면 이렇게 드세요. 첫 번째, 빈도를 줄이세요. 치킨은 매주 먹는 음식이 아니라 가끔 즐기는 음식으로 두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양을 줄이세요. 한 마리 대신 반 마리 혹은 여러 번 나눠 먹는 방식이 몸에는 훨씬 낫습니다. 세 번째, 양념보다는 후라이드나 구운 형태가 낫습니다. 양념이 줄어들면 당과 나트륨 부담도 함께 줄어듭니다. 네 번째, 채소를 반드시 함께 드세요. 샐러드나 생채소를 곁들이면 기름과 나트륨 부담을 조금이나마 상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늦은 밤 치킨은 피하세요. 밤에 먹는 치킨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다음 날까지 피로를 남깁니다. 먹는다면 낮이나 이른 저녁이 낫습니다. 치킨의 문제는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습관처럼 반복되는 것입니다. 먹는 빈도와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의 반응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6. 커피, 하루를 시작할 때 빼놓기 어려운 음료입니다. 피곤할 때, 집중 안 될 때 가장 먼저 찾게 되죠. 하지만 커피가 몸에 부담이 되는 이유는 커피 자체보다 마시는 방식과 타이밍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은 각성을 돕지만 과해지면 신경을 계속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피로가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 쌓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공복 커피입니다. 아침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커피부터 마시는 습관은 위 점막을 자극하고 혈당 변동을 크게 만듭니다. 속이 쓰리거나 손이 떨리는 느낌이 있다면 이 영향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는 당과 크림입니다. 라떼, 시럽 커피, 프라푸치노류는 음료라기보다 당이 들어간 디저트에 가깝습니다. 마시는 순간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금방 다시 피로해집니다. 네 번째는 커피를 물 대신 마시는 습관입니다. 커피는 수분 보충용 음료가 아닙니다. 이뇨 작용 때문에 오히려 몸을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커피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포기하기 어렵다면 이렇게 마셔보세요. 첫 번째, 공복 커피는 피하세요. 간단한 음식이라도 먹은 뒤에 마시는 게 몸에는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 하루 양을 정하세요. 무제한으로 마시기보다는 하루 12잔 정도가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세 번째, 당이 들어간 커피는 습관이 아니라 가끔 마시는 음료로 두세요. 평소에는 블랙커피나 당 없는 라떼가 낫습니다. 네 번째, 오후 늦은 시간 커피는 피하세요. 카페인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다음날 피로로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 물과 함께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커피 한 잔을 마셨다면 물도 같이 마시는 게 좋습니다. 커피의 문제는 한 잔이 아니라 언제, 얼마나,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이 기준만 바꿔도 몸의 반응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7. 술,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수단이자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자주 손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술이 몸에 부담이 되는 이유는 도수가 세서만은 아닙니다. 핵심은 알코올 자체와 마시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간의 부담입니다. 알코올은 몸에서 바로 독소로 인식돼 간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간은 회복할 시간을 잃고 피로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혈당 문제입니다. 술은 마시는 순간에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후에는 급격한 혈당 변동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신 다음 날 유난히 피곤하거나 단 음식이 더 당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수면의 질입니다. 술을 마시면 잠은 빨리 드는 것 같지만 깊은 잠을 방해해서 실제 회복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을 잤는데도 몸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네 번째는 함께 먹는 안주입니다. 술 자체보다 문제가 더 커지는 지점은 짠 안주, 기름진 안주입니다. 이 조합은 부종, 위장 부담, 다음날 컨디션 저하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렇다고 술을 완전히 끊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포기하기 어렵다면 이렇게 드세요. 첫 번째, 빈도를 관리하세요. 매일 마시는 술과 가끔 마시는 술은 몸에 주는 영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두 번째, 공복술은 피하세요. 빈속에 마시는 술은 흡수가 너무 빨라 간과 위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세 번째, 속도를 늦추세요. 짧은 시간에 몰아서 마시기보다 천천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의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네 번째, 안주를 바꾸세요. 튀김, 짠 음식 대신 단백질이나 채소 위주의 안주가 훨씬 낫습니다. 다섯 번째, 물을 함께 마시세요. 술 한 잔을 마셨다면 물도 같이 마시는 습관은 다음날 컨디션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술의 문제는 한 번 마시는 게 아니라 습관처럼 반복되는 음주입니다. 마시는 방식과 기준만 바꿔도 몸의 반응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대부분은 한 번 먹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왜 안 좋은지 모른 채 아무 생각 없이 습관처럼 반복되는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음식들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먹더라도 덜 나쁘게 기준을 가지고 먹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준만 바꿔도 몸은 분명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런 건강 정보 몰라서 계속 손해보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두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고리즘에 도움이 돼서 이 정보가 더 필요한 분들께 전달됩니다.